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제주 반도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제주도의 수출 품목이 반도체가 1위가 되도록 만든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산물이나 귤을 제치고 왜 제주 반도체 제품이 수출 1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미래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반도체를 최종 생산하는 IDM 기업은 아니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게 되고요. 주로 이제 저전력 D램, 그 다음에 MCP 칩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세주 반도체가 이 두 회사에 대해서 뭐 경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제주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말씀드리면은 두 회사가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으면 제주 반도체는 두 회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조그만 시장, 칩 마켓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 안쪽 정도 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제주 반도체는 자신만의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입지가 어떤 거냐? 지금 메모리 시장은 계속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있잖아요. 고용량의 메모리를 더 빠르게 처리하면서 많은 전력 소모를 하는 그런 메모리들, DDR5라든가 HBM 같은 그런 메모리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걸 이런 메모리로만 쓸 수는 없어요. 뭐 리모컨이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세상에 수많은 전자기기가 있고 그런 전자기기에는 또 저전력을 요구하는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떠한 전자기기들은 한 번 충전으로 꽤 오랜 시간을 써야만 되잖아요. 자주 충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장치들한테 고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각각 팔기도 하지만 이걸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멀티칩 패키지 MCP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낸드 플래시랑 LP D램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수요에 맞게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램은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데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통해서 가져와서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만든 D램을 어느 사용처에 사용하느냐? IoT에 대부분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IoT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정용을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AP 공유기부터 뭐 스위치, 플러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오븐, 뭐 열 감지 센서, 가스락, 온도 조절기 뭐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있고 거기에도 반도체 칩이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저전력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전력 반도체에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용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제조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가 근데 계속 커져야 의미가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는 통상적인 전망을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사물 인터넷으로 뭔가 제품들, 가정 환경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했을 때 그걸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체감했던 걸 역체감으로 다시 바꿔버리면 큰 불편함이 오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의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엣지 디바이스도 사실 뭐 사물 인터넷이랑 크게 뭐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역시나 이런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각각의 작업을 처리해 주는 기기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긴 정보 처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엣지 디바이스는 CCTV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에도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고 하는데 반도체가 소모가 되고요. CCTV에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에서도 제주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장,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시장, 그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매출의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차량용 반도체 매출도 10% 정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이 이렇게 1천만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과 맞물려 가지고 제주 반도체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충분한 입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서도 갈수록 많은 반도체들이 사용되게 되잖아요. 차량에서도 그중에 좀 고부가가치 D램이 사용되는 곳도 있지만 조절력을 요구하는 그런 부품들도 사용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엣지 컴퓨팅과 더불어서 차량용 제품의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물론 반도체 사이클 전방적으로 하강이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중요한 점은 이 조그마한 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고 있어요. 매출은 좀 줄고 영업이익도 좀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관비가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즉 반도체 사이클이 좀 다운됐을 때도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유지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팹리스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주 반도체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요. 저전력 반도체 니치 마켓으로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전방 시장의 회복에 따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의 성장 포인트가 이제 주가를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시장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를 정확히 어떤 식으로 뚫고 갈지, 어떠한 성장 가이드를 보여줄지 이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지 그걸 보면서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반도체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